소장님, 요즘 보면요,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서 그런지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조합원 설립한다. 근데요, 곳곳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유찰되는 곳이 정말 많다. 시공사들이 봤을 때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합원의 문제가 뭐냐면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보면요, 그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서 그런지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조합원 설립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단지 임장 이런 것도 가보면 현수막들도 엄청 막 달려있고, 그래서 진짜 재건축이 훈풍을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요, 이 곳곳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단지들이 유찰되는 곳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곳들도 많고, 그런 곳들이 어딘가 봤더니 외곽이 아니더라. 네. 강남의 노른자 땅도 지금 유찰이 되더라.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 재건축하면 건설사들이 가장 약간 좀 뭔가 좀 노리는 이런 거 같은데 네. 유찰이 되고 있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단은 지금 자세하게 제가 현장 상황은 모르는데 조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시공사들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네. 니네들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봐. 이렇게 하는데 시공사들이 봤을 때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비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안 맞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지금 자재값 인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다 해서 지금 건축비가 강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 단계에서 예를 들면 조합에서는 500만 원. 반갑. 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애는 500만 원에 맞출 수 없어. 이런 거죠. 근데 보면요, 소장님, 이런 단지들을 보면 서울의 주요 입지들이 네. 있는 단지들이고 이게 재건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건축을 보면 일반 분양분 네. 이런 것도 많으니까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건축비를 낮춰도 건설사들이 봤을 때 이 마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서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이게 유찰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일반 분양분하고 그 건설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생각은 뭐냐면 이제 지분제냐 도급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수익과 관련된 방식은 지분제예요. 건설사도 얼마큼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거기에서 일정 비율 투자한 비율만큼 가져가는 구조. 그게 이제 지금 지분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고, 도급제는 조합원에서 수익이나 손해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지어주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1000세대 지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럼 이 돈은 조합에서 내가 줄게.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못 주고 과정에 따라서 얼마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대부분 다 도급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얼마 되느냐 이런 게 상관이 없고, 공사비 지금 얼마, 1000세대 짓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고 평당 건축비는 얼마다. 네. 이걸로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축비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을 작게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좀 이제 세부 좀 조항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건축비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다 세부 조항으로 마감재를 수입재로 막 다 넣어줘. 이렇게 가면 이제 원래 그냥 짓던 방식대로 가면 이 건축비가 맞는데 수입자재나 최고급 자재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이걸로 해가지고는 내가 남는 게 없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유찰이 되는 것도 궁금한 게, 전 최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도 그럼 사이클과 연관이 있어서 흐름을 타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의 약간 특징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약간 지금의 특징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약간 사이클하고는 약간은 완전히 연관 짓기는 어려운 게, 지금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 비용이 급등한 공사비를 다 주고 하다 보면 수익성이 이제 안 남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네. 건설사는 이 공사비 정도는 받아야 돼 라는 거를 고수하는 측면에서 이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약간 특징적인 지금의 약간 뭐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네. 간극을 좀 좁혀 나가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아니면 뭐 조합원이라면 네.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합원의 문제가 뭐냐면 자, 건설사들이 그래도 하나 둘씩이라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조율을 좀 하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조합원을 설득을 해서 총회를 다시 해서 이 정도 건축비에 우리 합의하자.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해서 결정이 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막 그 시공사들이 참여가 제로. 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기도 어렵고 조합원을 설득시키는데 조율이 이게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동의를 일정 비율 높게 해야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 그러면 조합원 중에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총회를 할 때 동의율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둔촌주공하고 어디 현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네. 상황이 이제 멈춘 현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좀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사비가 문제라면 네. 그럼 공사비만 좀 조율이 되면 그래도 좀 잘 이끌어지면서 진행이 근데 될 것이다.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죠. 가장 지금 조합원이 모든 그 뭐랄까 결정에 있어서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면 수익성이란 말이에요. 수익성인데 공사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 개인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니면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유찰된 단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러면은 사업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더 가면 이게 사업 재건축을 진행했다는 건 노후가 됐다는 거니까 네. 재건축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업이 멈췄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을 되게 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락이 가고 상승을 이제 맞이할 때쯤 네. 이런 단지들은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상승장이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때 되면 상황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상승장 때는 다시 메리트가 생기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오랜 기간을 바라보고 뭐 미리 지금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당분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단계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당분간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 현장들은 하락 추세.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이라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이라는 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살기 어려워서 못 살 것 같아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미리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원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라는 게 원래 취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새로 지어라 이건데 네. 지금은 무너질 것 같아서가 아니고 무너지길 바라는데 안 무너져. 그런 단계에서 네. 야, 빨리 우리 그냥 재건축하자. 이걸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조합원을 위한 제도로 이제 바뀐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살기는 어려운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축에다가 지금 특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주차난이죠. 네. 주차난. 집 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하면은 내 패턴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은 바꿀 수 없거든요. 요즘은 한 집당 보통 차가 2대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존 그 시설로 보면 이 주차 공간이 요즘 신축에 비하면 현저하게
좁아요. 한 번은 밤에 그 새벽에 이제 한번 그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소장님 안 겪어보시면 모르는 거야 진짜. 저는 이거 들어가 보고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내보내야 돼. 이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와 새벽에 들어갔는데 라인이 있지도 않은 그 공간에 막 주차돼 있고 야 여기서 주차하면 진짜 이 차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차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제가 들어가서 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후진도 못하는데? 야, 이 생각이 들 정,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밤에 주차가 다 돼 있는 상황을 거의 처음 보니까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살기 힘든데. 신축에 살다 오셔서 그래요. 네, 살기 힘든 데니까 이런 데서 몸테크 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은 돈을 위해서라면 다 견디겠어 라고 버티고 들어왔는데 이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해서 들어왔는데 하락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제일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유찰이 되고 있다. 이게 좀 약간 놀라서 네. 가지고 와봤는데 문제는 공사비라는 거죠. 그렇죠. 공사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건설사들은 무조건 들어가죠. 건설사가 요구한 건축비를 받아주는 조합이 있으면 이건 100%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들은 가이드라인, 공사비를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네.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기 게 때문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찰들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좀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아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요구하는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이제는 거부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손뼉이 마주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점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사도 포기한 재건축 네. 그런 단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다음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